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13일 후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0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의미한 해라고 보여지는데요. 9년도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이제 4년째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장 선거도 있습니다. 경제도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년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정리 좀 해봤고요. 한국에 대구군이 온다는 이야기들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예언가인 아난드가 새로운 예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누린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난드죠. 2022년 경제는 주식시장이 매우 암울하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소시엘리티들이 세계를 계속 악화시켜서 2022년 하반기에나 호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에너지, 전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후 전 세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지난주부터죠. 전 세계 기후 재난이 일어나고 올겨울 극한의 기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 내년 5월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코로나에 대한 암울한 상황도 진단하고 있고, 2023년 4월이나 돼야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세계 경제가 대호황을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는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광범위한 질병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퍼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배후가 중국이다. 또 12월 재유행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었죠. 이번에 어떤 예언을 했느냐? 2021년 11월 말부터 사람들의 삶의 개선이 시작이 될 것이다. 2022년 4월 20일 세계적 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오래가는 문제는 아닐 거다. 또 2022년 5월부터는 마스크 없는 삶이 올 것이다. 2023년부터는 경제 대호황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다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대예언가인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에 기후 조건을 인한 전쟁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의 정부가 몰락할 것이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물질적 피해를 동반할 것이다. 다음에 바바방가입니다. 불가리아 유명한 그 맹인 예언가죠. 9.11 테러, 이슬람 국가의 IS의 부상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해가지고 정확히 맞췄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6가지 예언을 했는데 인류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익숙해질 것이다. 또 홍수,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수많은 생물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세계에서 전쟁의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습니다.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변인 오미크론이 출현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급성 국면이 2022년 안에는 막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 전망을 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구군이 되겠습니다. 역술가들이 이제 구군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2022년은 변화와 화합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2023년도에는 유의미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위적인 재난사고는 줄어드는데 자연재난사고는 오히려 늘 것이다. 2022년 5월, 6월 정도 되면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점술가들이 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거를 대는 것도 없고 과학적인 분석도 곁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참고를 하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2년 한국의 구군은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크게 일어나서 구군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위민 정책을 많이 추진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이재명 대 윤석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아버지 직업을 보면요. 이재명은 청소부였습니다. 어렵게 살았죠. 반면 윤석열은 연세대학교 교수분이 아버님이었죠. 또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윤석열은 검사를 거쳐서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대변하는 국민들은 이재명은 약간 서민지향적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면에 윤석열은 약간 부자지향적이지 않냐 이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 직업적 사고를 보면요. 이재명은 서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민정신이 강합니다. 네. 대통령을 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윤석열은 선악, 범죄,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쪽에 더 신경을 씁니다. 대통령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왕표기 때문에 많이 논란도 되고 그렇습니다. 유권자를 바라보는 자세도 이재명은 진솔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윤석열은 즉흥적 측면이 강합니다. TV 토론을 앞으로 3회 이상 걸쳐서 하게 될 건데 이재명은 준비된 말솜씨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윤석열은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화법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유세 행태를 보면 이재명은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즉석 연설을 통해서 감동을 유도도 하죠. 반면 윤석열은 유세를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설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프롬프터나 아니면 써온 글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본인과 아들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형수 욕설 이제 뭐 한계가 다 다른 거죠.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 또 대장동 건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특검 하느냐 마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들의 그 불법 도박 문제가 나왔죠. 반면에 윤석열은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 리스크라고 그러죠. 홍준표가 만들었던 본부장 리스크라는 말입니다. 무려 170건의 사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 거는 고발사주, 판사사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고 부인 김건희는 주가 조작, 협찬, 코바나, 허위 기재한 것들 많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장모 최은수는 전국 23곳 땅을 사서 이거 투기하려고 했던 것들, 요양보험 편취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유권자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은 재집권하는 분위기죠. 윤석열은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분위기입니다. 정권교체가 더 잘 먹히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 상당수 50% 이상이 바꿔라 이런 여론입니다. 지지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골든크로스가 나타났죠. 골든크로스. 지금까지 윤석열이 10%포인트 이상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다가 격차가 줄어들면서 골든크로스가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된다면 이것들이 거의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명은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 되고 한 명은 펄링 스타, 지는 별이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TV 토론이 시작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해봅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정치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다. 경제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위기가 좀 심각해질 것이다. 주식을 하는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